안녕하세요. 올드맨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단 하루 주어지는 꿀맛 같은 휴식일입니다. 구독자님 한 분이 어제 주신 치율화 댓글 중에 일화 때보다 제가 더 밝아지고 영상에서 농담도 하는 걸 보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일이 없어서 인력 사무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무의의 날들이 많았기에 무의하며 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발전해서 이제는 주중 내리 일할 수 있고 하루에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경험합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제목으로 찾아왔습니다.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아나가키 에미코의 명제인데요.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저도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온 세상이 돈을 외치는 시대에 감히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보면 돈이란 결국 우리가 공통으로 믿기로 약속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한 장, 금속 몇 조각, 혹은 디지털 화면의 숫자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약속,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드맨의 3월 중순의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이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겠죠? 지금 보시는 우산은 얼마 전에 예전 다니던 도서관에서 누가 버린 걸 주워서 제가 고쳐 쓰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새 도서관에서 옛 도서관까지 휴일이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며 요즘 새로 생긴 습관인 폰 카메라를 켜고 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찍는 행동을 하다가 그만 깜빡하고 우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지금 보시는 영상이 우산을 잃어버리던 때 그 순간 찍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침 옛 도서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버린, 살펴보니 우산대 속살이 부러진 상태였어요. 흰색 우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러진 우산 살만 고치면 훌륭하게 제 몫을 하리라 보였어요.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우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10분 정도 손을 보니 깔끔하게 수리되어 충분히 쓰고 다닐 만한 훌륭한 모습으로 변신했죠. 오늘 비오는 일요일 아침 이 우산이 처음으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게 최근의 일요일은 보통 새로 생긴 도서관에 나와 영상 스크립트를 쓰고 오후에는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주중에는 육체노동을, 휴일에는 정신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긴장을 풀어주는, 육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시간이라 여기며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접으면서 완전한 공황 상태를 경험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입은 끊어지고 지출은 여전히 나가고 있으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죠. 그때부터 저는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는 15년 전에 이미 모두 가위로 잘라버린 상태였어요. 젊은 시절 신용카드 때문에 겪었던 고생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인력사무소 일은 매일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아날로그식의 자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농협 자동화기기까지 약 1,200-300보를 걸어서 바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여러 연체된 청구서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갚아나갈 수 없으니까요. 자동화 코너에서 후다닥 무통장 입금한 후에 즉시 송금 처리를 해버리죠. 지난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3일 전
일찍 자려고 누웠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여러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찰튼 헤스톤 반장님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내일 기계에 문제가 생겨 작업이 없으니 하루 쉬라는 메시지일 확률이 높아서 썩 반가운 전화는 아니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인력사무소와 공장장께는 얘기 전해두었습니다. 강원도 집에 며칠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짐작컨대 마음이 몹시 어려워 보였습니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남다른 효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출근해 보니 마음이 짠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이 반장이 어지간히 충격이 컸나 봐. 어젯밤에 강원도 영월로 출발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차를 부산 쪽으로 몰고 있더라 카대.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야야, 니 그러다가 사고 난디. 지금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내일 새벽에 맨정신으로 출발하그래. 알았지? 그러면서 찰튼 반장이 새벽에 출발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조화환 하나만 꼭 보내달라고. 저도 부친상과 모친상 둘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살갑게 지내던 찰튼 반장님이라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강원도 영월로 달려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군번에 일을 하루 쉬겠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컸는데 반짝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전 제가 운영하던 기관의 대표자 명의 제 이름이죠. 근조화환을 하나 보내야겠다.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살아있으니까 뭐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몸 대신 꽃을 보내 위로해드리고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돈이 휙 날아갔지만 돈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문제는 제가 통장 잔고가 없다 보니 일당을 받아 퇴근하는 시간에 은행 들러 계좌 충전을 하고 화환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속이 좀 탔을 뿐입니다. 고맙게도 공장장님과 포크레인 기사분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들 70대 뿐이라 폰으로 근조 화환을 보낼 수 있다는 제 말이 신기하게 들려드나 봅니다. 덕분에 막내인 제가 손가락 노동으로 두 분의 마음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개의 근조 화환이 영월로 날아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찰튼 반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특유의 강원도식 억양으로 수줍게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 서로를 보이지 않는 정으로 도탁게 둘러싸주었습니다. 물론 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속으로든 종이 조각이나 금속으로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위압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든 추앙과 숭배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돈의 좌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돈의 노예가 될 수도 돈 따윈 존재하지 않아 라며 돈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서로는 돈을 추종하고 추구하는 대신 사색하는 삶을, 신성을 회복하는 고차원적인 삶을 월든에서 역설했습니다. 21세기 월든 우먼이라 느끼게 해준 에미코 씨는 돈 대신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살림이란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죠.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버리고 청소하고 이런 행위들, 삶을 유지하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들 그 자체가 돈에 중독된 삶을 치유하고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인력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단골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토요일은 30분 일찍 마치거든요. 겨울 보릿고개를 지나는 동안 4개월 동안이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눈을 찔러서 더 이상 생활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자적으로 사실 거의 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커트에까지 신경 쓸 일가 없기도 했었죠. 이제야 겨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더라고요. 4개월 만에 오셨구만요. 뜨끔했습니다. 먼지 많은 현장이라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는 데다 4개월간 옷자란 머리를 쳐내느라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기분 좋게 머리 자르기와 샴푸를 마치고 평소보다 5,000원을 더 얹어서 지불해 드렸습니다. 원장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나타난 벌금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벌금 안 내도록 노력할게요. 제 기질상 이런 행동은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좀 너그럽고 관대해졌어요. 이 모두가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그리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존재합니다. 관계는 존재하고 정은 존재하고 자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순간, 봄비 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할 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의 소리들, 그 순간들은 어떤 화폐 단위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가 아닐까요? 타인의 노쇠를 하나씩 녹여가는 여정에서도 저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월드맨이 걷고자 하는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존재합니다. 하하. 월드맨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드넷에서 한 구절을 뽑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렬한 문장입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내가 숨을 거둘 때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은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체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통해 삶의 정수를 모두 빨아들이고 굵직한 낫질로 삶이 아닌 모든 것들을 짧게 베어버림으로써 삶을 극한으로 몰아세워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강인한 스파르타식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 삶이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그것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경험해 세상에 알리고 황홀한 삶이라면 내 경험으로는 최상의 삶이었다. 다음 여정에서 사실대로 밝히리라. 월든,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105쪽. 감사합니다.